북미 대평원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대초원은 1800마일 넘게 펼쳐져 있습니다. 로키 산맥에서 미주리강까지, 캐나다 남부에서 텍사스까지. 원주민들은 이를 마코시카라 부르며 베드랜드.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58도 화씨 아래로 떨어집니다. 눈물이 얼어붙을 만큼 추웠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무덥습니다. 땅은 사막처럼 갈라지고 메말랐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곳에서 12,000년 넘게 생존해왔습니다. 라코타, 샤이엔, 코만치, 크로우, 블랙풋을 비롯한 여러 먼지와 거대한 들소 떼 속에서 생존했습니다. 18세기에 말이 등장했습니다. 도보 사냥꾼들을 북미에서 가장 강력한 기마전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건 전쟁이나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대초원의 소가죽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남자가 세 자매와 동시에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작은 텐트 하나에 10명 이상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왜 이곳의 결혼은 사랑을 넘어 생존 수단이었을까요? 오늘 대평원 인디언의 미지의 세계를 알아봅니다. 추위, 소 가죽, 동물뼈, 엄격한 법이 있는 곳. 수천 년간 한 문명 전체를 지탱했습니다. 들소 한 마리로 온 가족이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들소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성체 수컷 바이스는 최대 2,000파운드입니다. 원주민들은 단 하나의 동물로 150가지가 넘는 용도를 찾아냈습니다. 가죽은 혹독한 겨울 보온용 천막, 망토, 담요 제작 가스, 힘줄은 바느질 실과 활시위로 쓰입니다. 뼈는 가라, 칼, 바늘, 사냥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발굽을 녹여 접착제를 만듭니다. 뿔은 속을 비워 컵으로 만듭니다. 지방조차 버려지지 않습니다. 소, 음식 보존, 건조 방지 피부 크림으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사냥터에서 사냥꾼들은 따뜻한 간, 신장, 비장을 날것으로 먹었습니다. 겨울, 수원지가 얼면 바이슨 심장에서 따뜻한 피를 직접 마셨습니다. 잔인하게 들리지만 이는 수천 년간 축적된 그들의 생존 지식이었습니다. 신선한 내장은 작은 실수도 치명적인 혹독한 추위 속에서 가장 빠르게 비타민과 열을 제공합니다. 한때 약 7천만 마리의 바이슨이 그레이트 플레인스에 살았습니다. 이는 지구상 최대 동물 개체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풍부함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말을 탄 숙련된 사냥꾼은 한 번이 아침에 3-4마리 암소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광활한 평원에서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동, 겨울 식량 확보, 온 가족의 생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남자가 동시에 여러 아내를 맞이한 이유였습니다. 인류학에서 이 관행은 자매 일부다처제, 즉 동족 일부다처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 남자가 2-3명, 심지어 4명이 자매나 가까운 친척과 동시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크로우, 하다차, 수, 샤이엔 같은 부족에게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상적인 가족 모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뒤에는 매우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매들은 함께 자라 서로의 성격과 장점을 잘 압니다. 그들은 통일된 그룹으로 일해 전통 일부다처제보다 갈등이 적습니다. 더 많은 여성은 더 많은 소가죽 처리, 음식 준비, 그리고 가족 재산의 빠른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레이트 플레인스에서 부족들은 사냥터와 말대를 놓고 자주 충돌했습니다. 많은 젊은 남성들이 죽어 여성 수가 남성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은 위험한 스텝에서 식량과 보호가 부족함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크로우나 하다차 같은 많은 부족에서 첫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하라고 적극적으로 조언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부유해지거나 남편의 지위가 높아지면 천마간의 일이 늘어납니다. 첫 아내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자신의 여동생보다 더 신뢰할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불문율도 있었습니다.
첫 아내가 일찍 죽거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면 가족은 추가 지참금 없이 여동생을 남편에게 시집고 그들에게는 두 가문 간 동맹 유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까웠던 자매들은 타협하고 서로 도울 줄 알아 질투가 덜합니다. 이것은 쉽게 장기 갈등을 초래하는 낯선 이들 간의 일부다. 그럼에도 결혼은 대평원에서 가장 큰 난관이 아닙니다. 진정한 어려움은 들소 사냥 후 시작됩니다. 여름 더위에 상하기 전 많은 고기를 신속히 도축하고 말려 겨울에 얼어 죽거나 들소 가죽도 옷을 만들려면 신중히 무두질해야 합니다. 보온 담요와 티피 덮개, 텐트 치기도 생존 기술입니다. 잘못 설치하면 한밤중에 텐트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천이 밀폐되지 않으면 찬 공기가 스며듭니다. 온 가족의 체온이 잠자는 동안 떨어지게 합니다. 겨울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일상의 모든 것은 사소한 것까지 생존과 직결됩니다. 사냥꾼들은 들소 힘줄로 화살촉을 묶고 가죽 옷, 활시위를 고정하고 티피 굴조를 보강합니다. 블랙푸족처럼 많은 부족들은 들소 힘줄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무기는 쉽게 부서지고 옷은 빨리 찢어졌을, 텐트가 평원의 강풍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들소의 발굽입니다. 현지인들은 발굽을 냄비에 담아 불에 오랜 시간 끌 고온에서 발굽 안물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냄비 속물을 걸쭉하고 끈적한 혼합물로 만듭니다. 녹은 송진 같습니다. 냉각 후 혼합물은 장기간 보관 가능한 접착제 덩. 필요할 때 장인은 불꽃 근처에서 작은 조각을 가열합니다. 이 고대 접착제는 부드러워지며 다시 끈적해집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산업용 접착제입니다. 인류가 현대 에폭시 수지를 발명하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원주민들은 장신구를 붙이고 도구를 수리하며 돌라를 고정하고 많은 물품을 보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들소발굽 접착제로 붙인 물품은 수년간 지속됩니다. 폭우, 폭설. 대평원의 혹독한 기후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평원 티피 텐트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말을 타고 들소를 사냥하는 남자일까요? 모닥불 옆 여자일까요? 라코타 부족에서 남성은 전사이자 사냥꾼입니다. 하지만 티피 텐트 안의 진정한 권력은 여성에게 있습니다. 여성은 텐트와 그 안에 거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텐트용 동물 가죽, 보온 담요, 의류, 음식, 요리 도구, 심지어 장신구까지 모두 그녀의 것입니다. 반면 남성의 소유물은 주로 무기, 사냥 도구, 말뿐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결혼에 있었습니다. 라코타 여성들은 당시 보기 드문 권력을 가졌는데 언제든 결혼을 끝낼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라코타족은 이를 와카사 에페아피라 불렀는데 대략 남자를 추방한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살기를 원치 않으면 그녀는 그의 모든 소지품을 모아 활, 사냥칼, 안장, 위류를 텐트 밖에 두었습니다. 남편이 사냥에서 돌아와 물건이 땅에 흩어진 것을 보면 그는 즉시 결혼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논쟁, 항변, 거부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재혼할 때까지 자주 어머니나 누이 가족과 살았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여성은 여전히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됩니다. 대평원에서 누가 집에 살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힘은 라코타 여성 의복에서도 반영됩니다. 여름에는 비단처럼 부드러운 무두질한 사슴 가죽 치마를 구슬, 조개, 사슴 이빨로 장식했습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들소 가죽 망토를 입습니다. 신성한 상징이 그려지고 수놓아진 조상, 가족, 중요한 시족 행사를 담습니다. 여성들이 남편을 집에서 내쫓는 세상. 텐트 밖에 소지품을 두는 것만으로 이 사실에서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이곳이 궁금하여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성이 가정에서 주도권을 쥐는 사회에서는 라코타족과 샤이엔족은 지위 유지를 위한 독특한 첫째, 장모님 금기입니다. 결혼 후 서희와 장모는 거의 직접 소통할 수 없습니다. 시선, 대화를 피합니다. 칸막이가 없으면 같은 공간에 둡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둘 다 등을 돌리거나 담요로 머리를 덮어야 합니다. 모든 메시지는 아내를 통하거나 손짓으로 전달됩니다. 부족이 사회 내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남성들은 처가 근처에 살아야 합니다. 갈등 발생 후 해결하는 대신 애초에 충돌 가능성을 거의 없앱니다. 샤이엔족에게는 담요 아래 데이트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성과 만나고 싶을 때 그는 큰 담요를 두릅니다. 여성이 동의하면 그와 함께 담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외부인에게는 그저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라코타와 샤이엔 문화에서는 사적인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누구도 담요 안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라코타족은 여성과 신체에 대한 시각도 매우 다릅니다. 홀로 있음을 뜻하는 이즈나디라는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소녀가 첫월경을 할 때 거행됩니다. 월경을 불결하게 여겼던 많은 고대 사회와 달리 라코타족은 이때가 바로 여성이 가장 큰 영적 힘을 얻는 시기이며 대지 어머니, 즉 운치마카와 직접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오글랄라 라코타족은 이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여 전사의 무기와 사냥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의식 동안 어린 소녀는 캠프 가장자리의 별도 텐트에서 지내며 나이 든 여성들이 약초, 가족 무두질, 가사, 그리고 모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라코타족에게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소녀가 공식적으로 성인 여성이 되는 순간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10년 전 보존된 고기를 감히 드시겠습니까? 스텝 지역의 가장 효과적인 음식은 통조림 기술보다 훨씬 오래전에 존재했습니다. 만단족은 생존의 가장 큰 적. 굶주림을 페미칸 발명으로 물리쳤습니다. 라코타어로는 이 음식을 와스나라고 부릅니다. 기름기 없는 들소 고기를 얇게 썰어 완전히 햇볕에 말립니다. 종이처럼 바삭해질 때까지. 그런 다음 거의 고운 가루로 빻아 정제된 들소 지방과 잘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 체리 같은 신맛 베리가 맛을 더하기 위해 첨가됩니다. 사탕 바크기의 작은 페미컨 한 조각은 약 2000칼로리를 함유합니다. 성인 남성의 고된 하루 노동에 충분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상하지 않고 최대 10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방층이 건조된 고기 섬유를 완전히 감싸 공기와 습기가 내부 단백질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공기와 습기가 없으면 박테리아는 번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통조림의 원리이며 인간이 박테리아 개념을 알기 전 발견되었습니다. 10년간 보존된 페미컨을 먹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 고대 진미를 시도할 용기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샤이엔 부족에게 가장 큰 비밀은 방금 사냥한 동물의 뇌에 있습니다. 동물의 뇌에는 특수한 천연 지방과 레시틴이라는 화학물이 들어있습니다. 뇌를 삶은 후 샤이엔 여성들은 이 혼합물을 무두질한 가죽에 고르게 바릅니다. 뇌의 지방은 가죽 섬유 사이로 깊숙이 침투합니다. 가죽 속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 지방층은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하여 단백질 섬유가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습니다. 그 결과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극도로 튼튼한 가죽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발수성입니다. 이 가죽으로 만든 옷은 비에 흠뻑 젖어도 마르면 원래의 부드러움을 유지합니다. 줄어들거나 뻣뻣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햇볕에 말린 생가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가죽은 대개 나무처럼 부서지기 쉽고 물에 닿으면 놀랍게도 샤이엔족은 이 화학적인 과정을 수행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메리카의 실험실, 대학이 없던 훨씬 전 관찰과 실험에 기반했습니다. 대대로 전해진 경험. 들소는 거대하며 자극받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고유한 행동 양식도 있습니다. 초원의 들소는 늑대 같은 포식자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외로운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침착하게 움직이고 사냥 징후가 없는 한 코만치족은 이 본능을 이용했습니다. 늑대 가죽을 입고 땅에 낮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배부른 늑대가 초원을 지나가는 것처럼. 들소 떼는 움직임을 보았지만 즉시 위협으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냥꾼은 근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화살을 쏠 거리. 이는 단지 사냥 기술만은 아닙니다. 동물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인간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곳. 하지만 동물무리 전체의 본능을 읽는 능력으로 오어 능력에 의해서 스텝에서는 나무가 끊임없이 마르고 적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 화살이 휘거나 궤도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새겨진 물결홈은 보강제 역할을 합니다. 강철다리 지지대처럼 화살촉을 곧게 유지합니다. 목적지까지 휘지 않도록 합니다. 원주민은 탄도학의 근본 원리를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오직 실험으로. 연구실도 설계도도 대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마일 넘는 거리로 신속히 소식을 전해야 했다면 연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젖은 풀로 짙은 연기를 만들었습니다. 큰 담요로 연기 흐름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짧고 긴 신호를 만듭니다. 이 시스템으로 부족들은 위험을 알리고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다방면 동시 공격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를 쓰는 부족 간의 소통은요? 그곳에서 최초의 미국 인터넷이 시작되었습니다. 체체닌이 어떻게 코만치족과 말 가격을 협상할 수 있었을까요? 언어가 러시아어와 중국어보다 차이가 더 컸을 때? 답은 평원 인디언 수어, 즉 PISLA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화가 아닙니다. 고유한 문법과 어휘를 갖춘 완전한 언어 체계입니다. 명예, 시간, 동의, 결혼, 전쟁 등 추상적인 개념들까지. 이 시스템은 대평원 수십 개 부족을 연결했습니다. 북부 캐나다인이 남부 멕시코인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수화로 불과 5분 만에 그들은 말 가격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바나 외교 협상에서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소통의 달인만이 아닙니다. 초원은 그들의 천연 약재 보고이기도 합니다. 아라파호족은 현대의학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의학 비밀을 알고 두통이나 관절통에는 어린 버드나무 껍질이 통증을 효과적으로 버드나무 껍질에는 살리신이라는 천연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아스피린의 원형입니다. 사냥꾼에게 개인희생은 생존 문제입니다. 채취는 사냥감을 즉시 쫓아냅니다. 남부 사람들은 야생 카사바 뿌리를 갑니다. 물과 섞어 걸쭉한 거품을 만들고 피부와 머리카락 세정해. 이것은 완전히 천연 유기농 샴푸입니다. 사냥꾼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인공향료는 없습니다. 샤이엔 부족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흰쑥 연기로 텐트 내부 공기를 정화하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흰쑥의 에센셜 오일은 실제로 공중 세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교한 생존 시스템은 수천 년간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를 파괴했을까요? 최초의 유럽인들이 대초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수평선까지 펼쳐진 7천만 마리의 들소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1870년경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870년부터 1883년까지 불과 13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상업 사냥꾼들이 3천만 마리 이상의 들소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위해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윤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원주민 부족을 항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줄인 식량원을 끊음으로써였습니다. 들소가 사라지자 고기도, 가죽, 힘줄, 발굽도 없었습니다. 페미칸 부족은 겨울을 날 텐트, 옷, 도구가 없었습니다. 원주민이 건설했던 복잡한 사회 전체가 0년 넘게 이어온 것이 10년도 안 돼 무너졌습니다. 신성한 모계 사회 구조도 파괴되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여성 지도자들과 협력하기를 거부했으며 부족들에게 유럽식 가부장적 세계관을 강요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텐트 관리자였던 원주민 여성들은 경제적 위존의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이혼할 권리를 잃었고 혈통을 통해 재산을 물려줄 권리도 잃었습니다. 자,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냥꾼들은 왜 자매와 결혼했을까요? 이제 그 답은 명확합니다. 홀로서는 가혹한 자연 속에서 가족은 낭만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동맹입니다. 전체 혈통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발견한 모든 관습은 일부다처 형제관계부터 이스나디 위시까지 페미칸부터 뇌로 무두질한 가족까지 냉혹하지만 기발한 생존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플레인스 원주민들은 혹독한 스텝 지역을 완벽한 생존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역할을 했습니다. 들소의 발굽부터 서위와 장모 사이의 어색함까지 그들은 옛 교과서에 묘사된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사회공학자였으며 자연화학자였고 인간과 자연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문명보다 훨씬 깊이 독특한 관습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고대 문명에서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문명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더 알아보려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할 생각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